안녕하세요, 똘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똘스의 내피셜 저희 컨텐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몇 번 다뤘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이슈 1기 신도시 이야기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자, 11월에 지정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자, 다음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지정되지 못하면 다음에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일단 시작이 됐고 이제 협의체도 발족은 됐죠. 자, 밀어줄 때 해야 돼 라는 이슈 때문에 11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굉장히 빅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 제일 뜨겁냐면 분당이 제일 뜨거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분담금도 내야 되고 나중에 일반 분양분도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럼 사업성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되어야 이게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삼본, 일산, 중동 지역은 아직 가격대가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당이 이제 이 정도 금액대면 일반 분양이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분당 쪽이 좀 굉장히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이 가장 뜨겁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현상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었느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됐을 때 지금 분당을 사서 짧게 먹고 나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 선도지구에 해당하는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고점 회복까지 됐고 금액대가 이제 막 18억, 막 17억 이렇게 되고 계좌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대면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유는 일단은 저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되고 성공성이 있으려면 기부채납제도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업성이 좋아지거든요. 이번에 분당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런 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에 대한 상향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시상은 3종 지역 같은 경우 주거 최대 450%까지 주겠다. 그렇다면 사업성이 나온다.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나 뭐 임대 아파트를 짓고 기부 체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당이 조금 시끄러운 거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선도지구를 스타트로 후속 지역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부분 진행 과정에서 아마 마찰도 있을 거고요. 이 지구라는 것은 한 단지가 아니고 여러 단지를 묶어 사는 거기 때문에 각 단지들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잊혀져 있고 그 다음에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주비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세대수가 옮겨가는데 이주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분담금 이슈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에 평당 1,000만 원에서는 재건축 어떤 건설사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인프라 재배치 문제 있어요. 왜냐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도로 환경 어떻게 할 거냐, 뭐 학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어떻게 질 거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허들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다들 잊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선도지구 시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가거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나왔을 때 초반에 상승분 먹고 나온다. 이게 맞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미 가격은 올랐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어려운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들어가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정부의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지, 아파트 한 단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지를 묶어서 만 세대, 2만 세대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분당에서 지금 각 단지별로 막 따로따로 하길 원해요. 우리 단지만. 그래서 동의를 쉽게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 단지만 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재건축 동의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범 환양, 사전 동의율 뭐 81%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사전 동의율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해당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아니 이렇게 개별 단지 말고 이렇게 크게 묶어서 우리는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동의율을 집계를 해봐라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여기는 감정평가 얼마 나올 거고, 여기는 감정평가 얼마 나올 거고, 여기는 보상비가 얼마 나올 거고, 여기는 보상비가 얼마 나올 거고. 그러면 단지마다 충돌하게 돼요. 왜 우리 단지가 더 싸? 왜 저기 보상을 더 해줘?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전 동의를 말고 실제 동의를 받기 시작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인식하시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올랐잖아요. 물론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왜냐면 현재 주택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건축이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 때문에 더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은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끝까지 가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전에 지금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오르면 그 정도 먹고 털고 나오시는 거, 그거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지금부터의 과정은 험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는데, 그리고 과열되면 이제 규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규제가 발생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금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팔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규제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잘 보시면서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은 매도 타이밍 조율하시고,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진정하시고 시장을 좀 잘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분담금 문제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는 3억 돼 있는데 요즘 평당 1,000만 원에도 재건축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용적률이 450% 되잖아요. 그럼 시공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죠? 건축물이 높아지고 안에 땅을 깊숙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공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당 1,200이다 그러면 33평 기준 분담금이 뭐 4억, 4억 5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평균 시세 뭐 순회역 양지 1단지가 18억이래요. 그럼 분담금 4억에 뭐 비용 뭐 이것저것 계산하면 한 5, 6억 정도 계산하면 한 23억? 24억 정도 매매해야 지금 18억에 매매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23, 4억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게 막 30억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 아파트 하면 바로 옆에 판교 있잖아요. 그럼 판교 아파트 가격이 8세 타입이 한 30억 돼야 이거 재건축했을 때 안전마진도 있고 뭐 이익도 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분담금 최소 3억 잡는 건데 분담금 막 5억에 뭐 추가 비용까지 해서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과연 23억, 24억, 25억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재 시장 경쟁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시세대로 다 감정평가해서 보상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감정평가는 공시시가 하고 이렇게 주변 시세 보고 하는 거라서 실제로 보상비가 18억 나가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현재 분담금하고 보상비 합쳤을 때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허들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가격 플로우들을 보면 보통은 일단 재건축 시작한다 그러고 막 동의를 걷고 막 우아우아하고 기대감이 올라갈 때 그때 가격 반등이 한번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 반등이 현재 첫 번째 레드박스 한 텀 올랐어요. 한 텀 오르다가 지금부터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선도지역 지정되면 한 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상승분보다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선도지구 지정되면서 분담금 이슈, 보상비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거 정부에서는 이런 방식인데 너네들이 이런 방식을 원하니까 이제 좀 마찰이 일어나고, 또 금액에 대한 허들 때문에 뭐 사업이 지연된다, 아니면 지역 해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다른 선도지구 또 다시 지정하겠다 이렇게 내년에 얘기가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그동안 이런 호재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이 싹 빠져요. 그러니까 18억짜리가 16억, 15억으로 다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 8월부터 9월, 10월, 11월 요때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물릴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재건축 투자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극초기가 아니면 참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특히 뭐 해당 분당 거주민들은 뭐 이 영상 보면 화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그래요. 예전에 이제 뉴타운 기억하세요? 뭐 사당 뉴타운, 뭐 신림 뉴타운, 뭐 뉴타운 서울에 뭐 32군데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영등포, 신길 뉴타운 엄청 많았죠. 근데 그 뉴타운은 2005년도에 얘기가 된 18년 전에 이제 뭐 선도지구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한 것들이 아직도 진행 안 된 데가 허다해요. 대부분이 진행이 안 됐죠. 1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물론 된 데도 있긴 하죠. 뭐 방배 일부 이렇게 되긴 했는데 뭐 사업성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협의는 누가 하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쉽게 보실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계도시 특별법이 왜 나왔냐? 정부는 인정한 거예요. 아, 공급할 땅도 없고 공급 시기도 너무 늦을 것 같고, 근데 물량에 대한 부분은 계속 꼬꾸라져서 절벽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시장을 지어내야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추가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해당 정부의 일단은 레임덕 시기가 앞으로 1, 2년 뒤면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대통령 선거 이슈가 2, 3년 뒤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과연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기부채납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풀어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아마 개발을 진행할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약간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듭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분당 가격이 일단 갔는데 이 가격에서 들어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 앞으로의 난관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라는 부분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린 부분도 있지만 산업청약 폐지되고 산업청약 진행했던 단지들 사업이 아예 그냥 취소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이슈는 뭐였어요? 6억 7억 언더에서는 사업성 없다, 신규 아파트도. 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공급도 없고, 공급이 있어봐도 굉장히 비싼 금액, 앞으로는 7억 8억 9억이 신규 아파트일 거고 8사타입 기준. 실제로 3기 신도시는 8사타입 공급도 아예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뭐 16평 18평, 20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임대 아파트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수도권에서 괜찮은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쪽에 속하는 것들이 6억 언더, 7억 언더 하고 그 고금방 가격대에 있다 한다면 과감하게 이런 뭐 재건축을 기다리거나 뭐 재개발을 기다리거나 3기 신도시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과감하게 매수를 또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정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가지고 돌아올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